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체 사실주의의 내용적인 특성으로 신화적 리얼리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또 살아있음과 죽음이 중첩되어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 혹은 죽어있으나 살아있기도 한 그런 중첩된 상태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재현한 시각 정치적 언어를 면밀히 살펴보면 살아있는 김일성과 죽은 김일성의 재현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전화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선전화와 사진에서 넥타이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선전화의 자료가 되었을 것 같은 사진을 김일성 생전인 1991년에 발간된 북한의 사진 자료집에서 발견했는데, 이 사진집을 보면 김일성이 흰색 양복을 입을 때에는 되게 밝은 은빛이나 회색빛의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화에서는 검정색 넥타이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북한의 자료집에 등장하는 선전화는 그 작품 연도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강성대국을 강조하고 있는 그림 속의 깃발과 문구는 김일성 사후 1998년 8월 이후의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강성대국은 1998년 8월 22일자의 노동신문 정론에서 처음 제시되었죠. 정치 사상 강국의 토대 위에 경제발전을 도모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경제 건설임을 강조하고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수령님의 위협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선전화는 김일성과 스탈린의 신체 재현 방식을 비교하며 살펴보아도 초현실주의적 리얼리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전화의 김일성 묘사가 전적으로 추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북한의 주체 미술은 추상적인 방식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사진 속에서 김일성은 환한 햇빛을 받고 있고, 그가 입은 흰색 양복은 방금 다림질로 다려 입은 듯 주름살 하나 없습니다. 소련의 위대한 스탈린의 지도하에 공산주의로 라는 포스터에서는 스탈린의 옷주름과 명암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김일성의 옷, 특히 몸통 부분은 주름살 하나 없이 완벽한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김일성 사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선전화 속의 김일성은 얼굴에 비해 몸집이 더 커 보이고, 양복에, 즉 몸통에 입체파적인 기법이 여전히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진 속의 김일성은 오른손을 들고 있고, 그 오른손의 그림자가 흰 양복 어깨 근처에 드리워져 있지만, 선전화 속의 김일성은 오른손을 들고 있지만 어깨 위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리얼리즘을 가장한 러시아 미술의 입체파적 기법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미래주의에서 미술가는 보이는 사물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회화를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에서 입체파의 대표자들인 말레비치, 포포바, 우달초바 등의 작품들은 거의 전적으로 추상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죠. 김정일도 김일성을 숭배하고 스탈린도 레닌을 숭배했으나, 엄밀하게 읽으면 김정일은 살아있는 김일성과 죽은 김일성을 구분했으며, 스탈린도 살아있는 레닌과 죽은 레닌을 구분하는 이미지 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스탈린의 레닌의 재현을 살펴보면, 스탈린 또한 죽은 레닌과 살아있는 레닌을 구분하고 중첩하는 이미지 효과를 넘나들고 있죠. 보네릿은 권력의 도상지에서 레닌과 스탈린의 정치 도상학을 중심으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레닌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1918년에서 1923년까지 혁명 후 생전의 레닌 이미지, 그리고 1924년에서 1929년까지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사후 레닌 이미지, 그리고 1930년에서 1934년까지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한 후 레닌 이미지,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넬은 이 가운데 1924년의 이 작품을 레닌의 생전 이미지 시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이 해석은 오류로 보입니다. 이 포스터는 사후 이미지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도상 해석이 필요한데 맨 위에 1870에서 1924라고 쓰여진 레닌의 출생과 사망 연도를 봐도 명확해 보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레닌의 이미지를 그림자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레닌의 도상은 그 이전에 살아있는 레닌의 도상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제는 유쾌한 이미지라기보다는 침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제 레닌은 죽은 사람이며 그림자로 표현된 박제된 이미지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검은 넥타이와 그림자 신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지도자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의 자연적 신체는 사멸하는 신체이지만 그의 정치적 신체는 불멸하는 신체로 보존됩니다. 칸토로비치에 의하면 이 정치적 신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계승되는 것이죠. 즉 왕의 자연적 신체는 사망하였으나 그의 정치적 신체는 다음 왕에게 계승되어 그로써 왕의 정치적 신체는 신성성과 초월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레닌과 김일성의 신체는 사후 방부 처리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자연적 신체의 소멸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것은 레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닌 이후 불가리아 공산주의 지도자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몽고의 공산주의 지도자 초이발산, 스탈린, 베트남 공산주의 지도자 호치민,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 마오쩌둥, 앙골라 공산주의 지도자 아고스티노 네토, 가이아나의 공산주의 지도자 린든 포베스 번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방부 처리 방식으로 불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레닌의 불멸화 과정을 한번 볼까요? 1924년 1월 26일 스탈린이 제2차 소비에트 인민회의에서 추도사를 했다. 그는 레닌의 유지를 받들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시킬 것을 맹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추도사를 시작했다. 공산주의자인 우리들은 특별히 제조된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공산주의자의 몸은 썩지 않는다. 며칠 뒤 페릭스 드체르친스키가 위원장이었던 장례위원회는 레닌의 몸을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집트 파라오의 장례 의식을 복제하기 위해서 최신의 과학기술이 사용될 것이었다. 1924년 1월 30일 레닌의 미망인 라데츠다 크루프스키아는 프라우다 신문에 이러한 기념화 작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했어요. 즉 노동자와 농민 동지들, 일리히, 즉 레닌을 잃은 슬픔이 그의 인물에 대한 외적인 경의의 표현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의 기념비를 세우지 마십시오. 블라드미르 일리히의 이름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면 쉼터, 유치원, 집, 학교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항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미망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불멸화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어요. 그의 장례위원회는 불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고 종교적 전통은 과학소설과 그리고 고대의 의식은 기술적 혁신과 합쳐진 것이 되었지요. 이처럼 스탈린은 레닌이 죽은 후 구체적으로는 그의 죽은 몸을 방부 처리하여 광장에 전시함으로써 불멸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을 묘사하는 예술의 모든 작업을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그의 시각 이미지를 확고하게 통제했죠. 주로 러시아 정교와 전통 러시아 민속 레토릭과 실행들을 구체화한 새로운 이미지들, 종교적 의식들, 그리고 상징 등이 만들어졌어요. 이로써 레닌은 종종 우리의 친애하는 아버지로서 상기되었고, 러시아 정교 행진에서 종교적 깃발에 레닌의 초상을 옮겨놓기도 했으며, 소련의 권력의 미학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개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995년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불멸의 몸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1994년 러시아 기술자들이 영구 보존 처리했는데 그 보존 처리 기간만 1년이 소요되었죠. 1995년 북한의 공산주의 지도자 김일성이 모스크바 실험실 팀에 의해서 미이라로 됨. 이 작업 의뢰는 모스크바 실험실의 방부 처리 전문가들을 파산으로부터 구했다. 시신 보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 설명해 볼까요? 시신 보존 처리는 영어로 엠바밍이라고 해요. 발삼이라고 하는 송진 등 침엽수에서 나오는 그런 끈적한 그런 액체를 넣는다는 뜻이죠. 우선 영구 보존을 위해서는 보존액인 이 발삼향 액이 든 수조에 시신을 담가야 하며 보존액엔 발삼과 각종 방부, 향기, 물질들을 섞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혼합 비율은 보존업체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보존액이 시신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추측되고 있죠. 이 경우 작업 완료까지 8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대중 공개를 감안해 얼굴엔 메이크업을 하고 나머지 부위는 미라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 같은 과정을 다 거쳤더라도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에 시신을 넣지 않는 한 부패와 산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시신에 보존액을 바르고 매년 한두 번씩 보존액의 당근을 유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해요. 시신 연구 보존 기술은 러시아 생물구조연구센터가 앞서 있죠. 김일성, 레닌, 호찌민, 마오쩌둥의 시신을 연구 보존 처리하는 등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김정일은 1994년 러시아 측 전문가 7명을 초빙해 김일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죠. 당시 100만 달러가 들었고 그 뒤 유지 비용도 연간 8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일성의 불멸의 몸은 현재 금수산 기념 궁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김일성 이후 김정일도 영구 보존 처리되었죠.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 보도를 통해 주체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 기념궁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 라고 밝혔었죠.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의 시신이 미라 형태로 영구 처리된 것은 이때가 10번째였지만 부자가, 즉 아버지와 아들이 연이어 영구 처리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1953년 이오시프 스탈린의 시신도 영구 보존에 들어갔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독재자로 평가받던 스탈린의 시신은 다시 매장됐습니다. 이처럼 김일성의 사적인 몸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가 죽은 몸이며 현장에서 행동했던 몸이죠. 그러나 김일성의 공적인 몸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썩지 않는 몸이며 현장과 분리되어 높은 동상으로, 거대한 거인으로 여전히 인민을 축복하며 존재하는 몸인 것입니다. 이로써 김일성은 죽었지만 그의 과업은 현재 살아있는 신화적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살아있음과 죽음, 사멸하는 신체와 불멸하는 신체의 중첩을 통해 신비적인 초월성을 가시화하는
신화적 리얼리즘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